요즘 저녁만 되면 다시 찾아오는 불면증으로 한숨을 쉬십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자주 가는 것이 원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오늘도 잠 못 자면 어쩌나라는 걱정 때문에 더 잠을 못 이루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처음엔 신체적인 이유로 잠을 못 자지만 시간이 지나며 잠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불면의 주 원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내가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화로 인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이며 뇌에 큰 이상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 상담 없이 수면제를 오남용하거나 멜라토닌만 계속 복용하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뇌는 태아 시절부터 순서대로 발달해오며 그중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부위가 변연계, 그 중에서도 시상하부입니다. 이 시상하부는 배고픔, 수면, 체온, 호르몬 등을 조절하는 생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는 생체 시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하부는 나이가 들면서 뇌 전체보다 더 먼저 노화가 진행되는 부위입니다. 그 결과 55세 이후부터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서서히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에는 밤 11시 12시에 잠자리에 들던 분들도 저녁 식사 후 8시 9시쯤 졸음이 몰려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일찍 잠들었지만 새벽 23시쯤에 다시 깨어나고 난 후엔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면 유지보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피로하지 않게 조절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문제로 한동안 힘들었지만 한 가지 습관을 바꾸고 나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낮 시간에 충분히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인 것입니다. 사실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요소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빛, 특히 햇빛인데요. 낮에 충분한 빛을 눈을 통해 받아야 밤이 되어야 잠이 오는 생체 리듬이 정상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은 백내장, 녹내장, 당뇨성, 망막병증 등으로 인해 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낮에는 강한 햇빛을 2030분 이상 쬐어주는 습관이 중요하며 실내에만 계시는 분들은 광량이 강한 자연광 조명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스마트폰, TV, LED 조명의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뇌가 다시 낮으로 착각하고 깨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TV 보다가 다시 말똥말똥해져서 새벽 1시까지 뒤척인다며 걱정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부터 스마트 기기 사용을 줄이고 간접등이나 노란색 계열의 조명으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 절대 이상이나 병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위에 낮에는 빛을 충분히 받고 저녁에는 뇌가 이제 밤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시니어 불면증 해결의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낮에는 산책이나 마당 정리를 하며 햇빛을 쬐시고 저녁에는 조명을 부드럽게 바꾸고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두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당신의 수면을 회복시키고 다음 날을 더 건강하게 시작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새벽마다 깨는 경험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새벽 3시 전후로 자꾸 눈이 떠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낮에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체력 문제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걱정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이런 증상들 모두 수면 호르몬과 뇌, 피로 회복 시스템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움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멜라토닌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 깊숙한 곳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보통 잠들기 약 2시간 전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수면 시점에 맞춰 정점에 이릅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10대 시절에 비해 멜라토닌 분비량이 305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잠에 드는 속도가 늦어지고 잠든 후에도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몸의 피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 10,000보 이상 걷고 계단도 자주 오르내리지만 운동을 해도 밤에 숙면을 못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건 단지 운동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수면 유도 수용체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운동을 해도 그 피로도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땐 100개의 졸음 물질이 쌓이면 졸음이 왔다면 지금은 그 수용 자리가 절반으로 줄어 50개가 쌓여도 졸음 신호를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운동보다는 하루 5,000보에서 7,000보 수준의 가벼운 활동과 햇빛 노출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또한 신체 부담 없이 생체 리듬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깊은 잠이 줄어들면서 뇌 속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서울 마포에 거주하는 78세 조용호 어르신은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져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놀랍게도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염증 물질과 산화 노폐물이 수면 중 제거되는데 잠을 깊게 못 자면 이 찌꺼기들이 제거되지 못하고 뇌 속에 남게 됩니다. 뇌 안에서 쓰레기 청소를 해주는 시스템, 즉 글림파틱 시스템이 오직 수면 중에만 활성화되기 때문인데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연구에서는 55세 이후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5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치매를 촉진하는 직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저녁 시간대에는 자극적인 활동 운동, 스마트폰 사용 등을 줄이고 조도를 낮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멜라토닌 분비는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TV, 형광 등의 블루라이트는 자기 전 12시간 전부터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무리한 운동 대신 매일 일정한 수면 습관, 짧은 낮잠 20분 이내,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차나 족욕을 병행하시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몸을 정화시키고 뇌를 회복시키고 노화를 늦추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불면에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원리와 습관들을 실천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내일을 더 건강하고 또렷하게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저녁만 되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어느새 졸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TV 보시다 조시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언제 졸았다고 그래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8시도 되기 전에 고개를 꾸벅꾸벅 하시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조는 습관 때문에 결국 침대에는 밤 8시 30분 전에 들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새벽 3시도 안 돼서 눈을 뜨게 되십니다. 그 시간엔 밖이 어둡고 주변은 조용하지 않으니 다시 잠들기도 어렵고 결국 이른 새벽부터 몸과 마음이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자는 시각이 점점 앞으로 당겨지고 깊은 잠의 지속 시간은 짧아지기 때문에 너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은 오히려 새벽 각성을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 왜 나는 잠을 못 자지?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몸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과 걱정이 잠을 더 방해한다고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수면 환경이 문제였다면 나중에는 잠을 못 잔다는 걱정 자체가 숙면을 막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3시쯤 눈이 떠지지만 다시 잠을 청하지 못하고 뒤척이다 보니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뇌의 생체 시계를 우리 스스로 재설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뇌가 자연스럽게 조절하던 수면 리듬이 노화로 흐트러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루틴을 잡아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기상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싶다면 역으로 계산해 밤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한 뒤 새벽에 깨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 졸린다고 바로 눕지 마시고 8시까지는 산책, 실내 운동, 밝은 조명 노출 등을 통해 생체 시계를 활성화해 주세요. 만약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이라면 실내에서 걷기 운동이나 간단한 스트레칭도 충분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긴장을 풀어주는 루틴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십시 전후에는 TV, 스마트폰, 형광등 대신 노란 조명의 스탠드로 조도를 낮추고 복식 호흡, 스트레칭,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지하면서 몸이 스스로 잠잘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10시 30분이나 11시 사이에 잠들게 되고 수면의 질도 높아지며 새벽 각성 시간도 늦춰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루틴을 실천한 후 12주 이내에 수면의 안정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오늘도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역설적 불면증이라 부릅니다. 실제로는 잠을 자고 있지만 수면 중단이나
꿈을 많이 꾸는 등의 이유로 본인은 깊게 못 잤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주무시지만 늘 내가 왜 이렇게 못 자지라는 생각에 시달리셨습니다. 뇌가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분일수록 수면의 양보다는 잘 잤다는 확신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면의 질을 높이고 걱정을 줄이는 심리적 안정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숙면이 단지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뇌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세포 손상을 회복시키는 재생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께는 수면 자체가 최고의 건강 보약이며 치매를 늦추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밤중에 두세 번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했고 낮에는 피곤함이 쌓여 늘 무기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 자체보다도 깊은 잠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특히 새벽에 눈을 뜨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혹시 내가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수면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일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밤에 자주 깨더라도 낮에 활동할 때 졸립지 않고 피로하지 않다면 아직 괜찮다. 실제로 수면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도 커지고 이는 오히려 수면을 더 방해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아침에 일어난 뒤 햇빛을 30분 정도 쬐는 것이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인 뒤부터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 기상 시 피로감이 훨씬 덜했다고 전했습니다. 햇빛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의 생체 시계를 자극해서 신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게 하고 밤에는 더 깊은 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낮 동안 충분히 활동하고 햇빛에 노출되면 몸도 더 자연스럽게 밤을 회복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야간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는 문제로 깊은 수면을 방해받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방광 기능을 가진 사람은 보통 300cc 이상의 소변이 차야 요일을 느낍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방광의 용적이 줄고 민감도는 증가해 200cc만 차도 소변을 보고 싶어지며 이로 인해 밤중에 자주 깨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요실금이나 방광염 등의 문제로 인해 야간뇨가 더 흔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비뇨기과 검진을 받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뇌가 자주 각성하면서 심장이 자극되고 이때 분비되는 심박 나트륨 이뇨인자라는 호르몬이 소변을 과하게 만들어 결국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어르신이 평균 45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통계처럼 수면에 영향을 주는 약물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식 치료제나 스테로이드, 일부 고혈압, 약물의 베타 차단제 등은 수면을 방해하거나 깊은 잠을 얕게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고혈압약과 스테로이드제를 함께 복용하면서 자꾸 새벽에 깨는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병원 진료를 통해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한 뒤부터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합니다. 약물의 작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만약 충분한 노력과 생활 습관, 조절에도 불구하고 수면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면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잠을 오게 하는 약은 저녁에, 잠을 방해하는 약은 아침에 복용하는 식으로 복약 순서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과 염증, 노폐물을 몸에서 제거하고 뇌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잠을 통해 치매와 각종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잠을 그저 자는 것이 아닌 스스로 돌보는 일로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 밤마다 뒤척이기 일쑤입니다. 분명히 피곤한 하루였는데도 막상 잠자리에 들면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깨어있는 일이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잠을 못 자는 것 자체가 걱정되어 더 잠을 못 자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땐 복잡한 원인보다는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잠자기 30분 3시간 전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요법을 하루 루틴처럼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첫 번째는 바로 복식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을 2주간 반복한 뒤 잠드는 시간이 40분 이상 앞당겨졌다고 전했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4-7-8 호흡법이라 불리는 방식인데요. 코로 4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약간 나오도록 복부에 힘을 줍니다. 그 다음 7초간 숨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입을 살짝 벌린 채 8초 동안 천천히 공기를 뱉어냅니다. 이 과정을 35회 반복하면 긴장이 자연스럽게 내려앉고 뇌파가 안정되어 수면 유도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몸의 각 부위를 5초간 힘껏 조이고 그 다음엔 힘을 쭉 빼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왼손 주먹을 3개 쥐고 숨을 들이마신 후 5초 뒤에 숨을 내쉬면서 힘을 푸는 겁니다. 주먹, 손목, 팔꿈치, 어깨로 올라가고 이어서 다리, 종아리, 발가락 순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반복해줍니다. 얼굴도 예외는 아닙니다. 눈썹을 찌푸리거나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어 수면 전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이드 이미지법입니다. 누운 채로 눈을 감고 예전에 여행 갔던 풍경이나 마음이 편안했던 장소를 떠올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강릉 해변의 조용한 파도 소리, 어린 시절 시골집 앞마당의 풀내음 또는 좋아하는 영화 속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입니다. 코로 향기를 느끼고 손끝으로 물결을 만져보고 귀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온 감각을 활용해 그 순간에 몰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3가지 이완 기법을 잠자기 전 30분 정도 실천하면 새벽에 깼을 때도 휴대폰을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시 잠드는 전환 루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에 개선이 없다면 그 원인이 단순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아닌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 우군 등 수면 질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74세 김혜숙 어르신은 수년간 수면장애를 겪다 병원 검진을 통해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맞춤형 치료를 통해 수면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약물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관지, 천식약, 베타 차단제, 스테로이드, 일부 항생제 등은 수면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60대 이상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제 중 하나입니다.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를 위해 복용하던 약 중 일부가 밤의 각성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주치의와 상담 후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한 뒤부터 한결 편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수면은 뇌와 몸, 감정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정교한 과정입니다. 생활 습관만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무리한 참음보다는 가까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밤마다 잠이 오질 않는다며 가족에게 걱정을 털어놓곤 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고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막상 잠자리에 들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뒤척이기만 하다 결국 새벽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 중 상당수는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멜라토닌은 기본적으로 수면제가 아니라 뇌의 생체 시계를 조율하는 신호물질입니다. 역시 멜라토닌을 먹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리듬은 엉망이었고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결국 잠을 못 자는 원인이 멜라토닌 부족이 아닌 생활 습관과 긴장이었던 것이죠. 멜라토닌은 자는 리듬 자체가 무너진 분들, 예를 들어 새벽에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굳어진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기 30분 1시간 전에 1mg 이하로 복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그러나 평소 긴장이나 불안이 심한 분들이 멜라토닌을 먹는다고 바로 잠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 효과나 항불안 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오히려 수면을 돕는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복식호흡, 점진적 근육 이완법, 그리고 가이드 이미지법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긴장을 푸는 루틴으로 실제로 멜라토닌보다도 10배 이상 수면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합니다. 하루 15분 복식 호흡만 꾸준히 하셨더니 잠자는 시간이 평균 30분가량 빨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효과는 결국 몸과 뇌의 긴장이 동시에 풀리면서 내가 자도 된다는 뇌의 신호 체계가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물보다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건강기능 성분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녹차에 들어있는 테아닌은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긴장을 완화시켜주며 카모마일, 라벤더 오일, 마그네슘 또한 불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꾸준히 복용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노출되어야 효과가 발현되므로 바로 잠이 든다는 기대보다는 조금씩 잠 환경을 개선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면제는 수면 시간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깊은 잠신체 회복과 렘, 수면 뇌 회복을 모두 줄여 실제로는 회복되지 않은 피곤한 아침을 맞게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어 일시적으로 참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증상만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 약이 아니라 낮에 건강한 활동입니다. 매일 햇빛을 보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나만의 루틴으로 하루를 설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밤에 잘 자기 위한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하루 20분 햇볕을 쬐는 산책을 매일 실천하며 수면제 복용 없이 3주 만에 중간 각성이 줄어들고 아침에 개운한 느낌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햇빛, 대화, 가벼운 운동은 결국 우리 뇌 속 수면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생긴 독성 물질을 정화하고 신체 정신을 복원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 유지 메커니즘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잠을 줄이면서 버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서의 수면은 곧 건강이고 체력이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회복력의 시작입니다. 수면을 단순히 약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몸과 뇌가 다시 잘 자는 법을 회복하도록 돕는 생활 전략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본인의 수면 루틴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